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살이 탈 것 같은 뜨거운 더위. 뉴욕뿐만은 아닐 텐데요.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동포사회의 아름다운 한국 문학 저변화를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는 행복한 문학의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좋은 문학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김혜순 시인이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이 선정하는 올해의 T.S. 엘리엇 메모리얼 리더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신앙송 전문 아카이브죠. 우드베리 포에트리 룸은 김혜순 시인을 2023년 T.S. 엘리엇 메모리얼 리더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2일 현지에서 김혜순 시인과 신앙송회를 열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T.S. 엘리엇 메모리얼 리더, 매년 문화 행사로 그 해에 뛰어난 시인을 한 명 선정해서 낭송회와 연설 등 행사를 가지곤 합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죠. 194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 시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황무지라는 시로 잘 알려져 있죠. T.S. 엘리엇의 이름을 따 제정된 행사입니다. 이번 신앙송회에서는 김혜순 시인과 함께 한국계 미국의 시인입니다. 번역가이기도 하고요. 최돈미 시인이 함께 연단에 오른다고 합니다. 죽음의 자서전은 영문 번역본 시집에 수여되는 세계적인 그리핀 시문학상을 2019년이죠. 한국 시집 최초로 수상하기도 한 시집이기도 합니다. 9월부터 우리가 사는 뉴욕과 보스턴 등지에서 순회 강연, 또 낭독 모임,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 동포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자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K문학, K음시 참 강세인데요. 더하여서 K문학 시대가 열릴 것을 예감해 봅니다. 한국 문학으로 정서와 삶을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한국 문학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또 빡빡한 이민의 삶을 문학으로 함께 건너가는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장르의 문학과 문학 뉴스 또 인터뷰를 통해서 문학 소식 등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이 전통 있고 내노라 하는 문예지가 꽤 있습니다만 휴관과 복간을 거듭하면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랜 세월 꿋꿋하게 우수문예지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근 20여 년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고고하게 서 있는 문예지가 있습니다. 개간 리토피아라는 문예지인데요. 문학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신망이 두터운 문예지입니다. 2001년 봄호를 창간호로 23년째 꾸준히 이어와서 올해 가을호 91호를 제작 중인 문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봅니다. 개간 리토피아를 창간하시고 문화예술소통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 장종권 시인을 전화로 모셔보겠습니다. 장종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5년 전인가요, 선생님 뵌 지가? 예, 언젠가 시쿵에 한번 초대해 주셔서 인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예. 인터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이제 가끔 이제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잘들 견디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요즘 물난리로 정말 피해가 크던데요. 날씨가 이상해지니까 기후가 그래.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잘 견뎌야 돼요. 예. 네, 행복한 문학에서 이렇게 모시게 된 건요. 한국 문학을 나누면서 좋은 문예지는 어떤 문예지들이 있나 동포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문희는 물론이고요.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간 리토피아 하면은 어떤 문예지이고 또 물론 문예 작품을 발표하시지만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네, 개간 리토피아는 이제 2001년에 창간이 돼서 지금 결호 없이 23년째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 문예지로서 주로 시와 소설, 네, 평론, 창작물을 싣고 있고요. 네, 기타 나머지 소식들, 민간의 문학 관련 소식들을 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잡지를 시작했을 때는 전문 시절이었는데 네, 그때는 문학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 문제들을 네. 해소하기 위해서 네,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기였던 것 같고 네,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그런 숙제들을 잘 푼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럴 능력도 사실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그래도 네. 열심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개간 리토피아의 그 핵심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구용 시문학상 또 시노래를 창작해서 예, 예. 발표하는 그 창작시 노래 콘서트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죠? 창작 시노래 콘서트는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합니다. 시를 바탕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네, 작곡을 해가지고 네,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네, 그 곡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네, 전파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200곡 이상이 네, 곡이 만들어져서 네, 같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용 시문학상은 네, 김구용 시인이 저희 스승이십니다. 네, 그 선생님의 그 문학을 기리기 위해서 호학들이 힘을 합쳐서 아, 상을 만들었는데 네, 제가 잡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총대를 내일 세게 되었습니다. 지금 13일째로 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뉴욕에서도 김구영 신문학상 그것에 대한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개간 리토피아의 자매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라문학. 그 아라문학이 제호를 변경해서 그 혁신호인 개간 아라쇼츠로 얼굴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아라쇼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요. 리토피아를 20년째 진행하면서 네, 그동안 저희 리토피아에서 문학의 첫발을 디디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 개간지를 만들었는데 네, 그게 아라 문학이었죠. 네, 그 발간 작업을 네. 전적으로 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네. 시인들의 젊은 층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네. 독자들도 지금 시에서 많이 떠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네. 그 젊은 층들이 좀 더 네. 빨리빨리 돌아가는 쪽으로 자꾸 네. 발을 들이다 보니까 저희 네. 문학이 따라가지 못하는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독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우리 문학들이 애를 많이 썼고 네. 성과도 많이 썼지만은 네. 그래도 문학인들이 네. 또는 시인들이
네.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네네. 독자들의 발을 맞춰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네. 일단 리토피아는 전통 문학지로 가더라도 네. 아라 문학은 저와 함께하는 네. 지로 혁신을 해보자. 그래서 문화예술 전문지로 성격을 바꾸고 네. 아라 문학의 대호도 아라 쇼츠로 바꾸어서 네. 핵심은 네. 시적 상상력으로 세상과 만난다라는 컨셉은 유지하지만 네. 시도 짧고 네. 소설도 짧고 네. 비평이라든지 네. 산문도 네. 아주 짧게 줄여서 네. 독자들이 바로바로 읽을 수 있고 그런 책을 만들어 보자 그런 네. 생각으로 아라 쇼츠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젊은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최적화된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혁신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학뿐만이 아니고 네네.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상적 이야기인데 네. 재미도 있고 감동적인 내용들을 네. 그 좋은 이미지에 담아서 네네. 빨리 읽는 시, 빨리 보는 시, 네. 보는 잡지 네. 이쪽으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이에요. 요즘 한국 문예지 상황이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리토피아가 우수 문예지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리토피아를 시작했을 때도 네. 제작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공무원 조직 생활을 하면서 네. 많이 보탰고 네. 따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네. 많이 도움을 받았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글 쓰는 사람들, 문우들, 친구들이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해서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합심을 해서 그 문학의 그 꿈을 함께 이뤄 나가는 그런 리토피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인천 지역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역과 또 다른 지역의 작가들이 정말 공평하게 작품을 발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이 참 큰 역할을 했다. 또 주류보다는 비주류, 중앙보다는 변방을 많이 의식해 주셔서요. 정말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고마운 문예지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간 문예지 리토피아를 성장시키면서 많은 문인들도 배출하시고 또 지역과 중앙의 변방의 작가들 아우르는 작품을 발표해 주시면서 한국 문학과 우리 시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아니면 그 힘든 작업이거든요. 우리 문학과 우리 시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네. 우리 인간 중심의 생각을 그려내던 이 문학 작품들이 네. 요즘에 이제 기계 문명, 그렇죠. AI라는 이제 이런 기술 문명의 결과로 인해서 네. 어떤 경우에는 작품 가지고 AI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세계까지 와 있지요. 네. 그래서 참 슬픈 얘기예요. 문학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할 때도 왔다. 네. 그전에 늦은 걸음으로는 네. 자들을 따라가기가 힘든 거 아니냐.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왔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의 흡수가 줄어들고 네. 독자들도 멀어지는 바람에 네. 문학이 갖고 가야 될 그 동력이 많이 줄었다. 네. 동력이 줄어버리니까 네. 앞으로 갈 수 있는 책임력도 함께 상실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와서는 문학도 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서 네. 문학의 전통적인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네.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여서 네. 또 독자들과 만나는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장종건 시인 하면은요, 개간 리토피아와 아라쇼츠, 또 문화예술소통연구소 소장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립니다만, 시인이라는 어떻게 보면요, 대표 호칭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리토피아 포에지 출판 이번에 출간한 새 시집 찰방찰방 제목도 재밌어요. 찰방찰방 똥바다 건너를 좀 소개해 주세요. 철방 뽕바다 건너는 네, 풍자성이 짙은 시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네. 쉬운 문장으로 네,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네, 쓴 작품들이 많은데, 네, 주로 이 세상에 대한 풍자라든지 해학, 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작품들로 네.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시집이 되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문학 하면은요, 뉴욕 동포들이 잠시 바쁜 일상을 멈추고 쉬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번에 출간한 찰방찰방 똥바다 건너 새 시집에 나오는 자작시 한 편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뉴욕 동포들에게 선생님의 자작시, 그리고 그에 얽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우선 그 시집 속에서 네, 동네 공동변소라는 네네. 그 시 한 편을 방송에 올리겠습니다. 동네 공동변소 부탁드립니다. 동네 공동변소 장종건 함석집 토반 밑으로 동네 사람 쓰는 공동변소가 있었지. 입구에는 가만히 뜨기 한 장 덜렁이 매달려 있을 뿐이었어. 급할 때는 누구나 얼른 들어가 바퀴끈을 끊을 수 있었지. 우리는 똥통에 토끼비 산다는 소문이 있어 접근도 못했지. 옆에는 하늘까지 닿는 핀나무가 1000년 전부터 서 있었거든. 낮에는 새들조차 오지 못했지. 밤에는 도깨비만 노래했어. 지금은 그 도깨비들 다 어디로 이사가고 있다 하더만, 이제 남껏 들락거려도 되는 동무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러게요. 그 옛날 한국에는 동네 공중변소가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시를 쓰게 됐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다 커서 네, 어른이 돼서 이제 생각하면 네, 옛날 그 어렸을 때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이 네. 많이 떠오르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고향에서의 기억들이 네,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네, 그때 그 무서웠던 네. 공포스러웠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빨간 손 뭐- 나온다, 파란 손 나온다, 도깨비 나온다, 막 네. 그랬잖아요. 우물에서 달걀이시 맞아요. 흘러나왔다 네네네. 그렇다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도 밤에는 들락거리기가 힘들었어요. 아, 무서워했죠. 그래서 동네 이제 공동변소처럼 만들어 놓은 그 화장실, 네, 변소, 네,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우리가 어린 마음에 어른들이 누군가 아마 그랬겠죠. 거기 도깨비 산다고. 네, 근데 거기 옆에는 또 네. 그 엄청나게 큰 그 핀나무가 서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그 공포심을 주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깨비도 살고 있고 그렇죠. 귀신 같고. 귀신도 있을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지나가기도 힘이 들었는데 네, 지금 다 커서 글로 가보니까 네, 고향에 가보니까 그 변소는 이미 사라지고 네, 그 팽나무는 남아있는데 네,
이상하게 쭈그러들어가지고 네. 거의 식은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어렸을 때의 눈하고 네. 어른이 됐을 때의 눈의 차이가 있지 않았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마도 네. 어떤 그 신비로움, 네. 어? 네. 세상의 모든 것이 신비롭고 네. 그러고서 공포스럽고 했는데 네. 어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알다 보니까 네. 그 신비감과 그 공포심이 좀 많이 사라졌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 공동변소뿐만이 아니고 네. 그동안 이제 고향에서 있었던 이런 그 기억 말하자면 되살리고 싶은 이런 것들이 제 네. 실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 중에 오늘 동네 공동변소 한 편 올려드렸습니다. 참 무서운 장소이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 달걀 귀신 뭐 빨간 손 나온다, 파란 손 나온다 뭐 그때 참 그런 말들 많았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이 도깨비들이 정말 정겹게 저기 그려지네요. 나 그때 그 동무들 다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문명의 발달에 세월의 흐름에 그 아득하게 멀어진 그 아날로그들 그런 것들을 따뜻하게 불러온 시 같아요. 네, 세월이 흘러도 가깝게 기억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네, 선생님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뉴욕 동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욕 동포들께 만나뵈서 반갑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우리 기본자의 행복한 문학이 네. 건강한 이제 그 문학의 생명을 통해서 네. 행복한 동포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가는 그런 이야기 하긴 빕니다. 우선은 저희 그 대간 리토피아 네. 또 네. 그 대간 아라 쇼츠를 통해서 네. 뉴욕 동포들의 네.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네. 그런 그 글들과 네. 만나서 네.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동포들에게는 개방되어 있는 거죠. 리토피아와 아라쇼츠가.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리토피아나 아라쇼츠나 네.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름입니다. 새 시집 찰방찰방 똥바다 건너 축하드리고요. 문학인들과 또 문학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문예지 개간 리토피아가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에 제호를 변경해서 새롭게 시작한 아라쇼츠도 파이팅을 보냅니다. 장정모 선생님 바쁘신 중에도 뉴욕 동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정권 시인은 깊이 있는 시세계를 가지고 있는 중견 시인입니다. 한국 문학의 발전을 늘 고민하는 시인이기도 해요. 문예지 개간 리토피아는 문인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소신 있게 운영하는 전문 문예지입니다. 장종권 시인은요, 전북 김제에서 출생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5년 김구용 시인의 추천을 받아서 현대시학으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누가 나의 방문을 두드리고 갔습니다. 가끔 묻고 싶은 말, 아사노 가는 길, 꽃이 그냥 꽂힌 날에, 전설은 주문이다 등이 있고요. 인천문학상, 성균문학상, 수원문학상, 미네르바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개간 리토피아와 아라쇼츠 주간으로 있고요. 사단법인 문화예술소통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빨라진 세상, 짧은 소통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고 문학을 더욱 가깝게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전문 문예지 더 절실한 시대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 문예지 개간 리토피아와의 오늘 인터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학으로 공감하고 삶을 나누는 행복한 문학.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갔네요. 좋은 주말 맞으시고요. 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문 닫을까요? 장종권 시인의 시, 나유성곡, 조현숙 노래, 봉숭아꽃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 봉숭아 꽃물도 제때 물에 들여야 미치도록 곱다네. 부끄러움도 때가 맞으면 그리움이 될 수 있다네. 이별은 쓰디 쓰지만 그리움은 꿈처럼 달고 달아라. 나이도 채면 너 잊어버리고 밤낮으로 찾아가는 길 끝에 정녕 그대는 서 있구나.